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요즘 바쁜 일상 속인데 우리 슬리문고와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BB484에 관련돼 있는 BB484와 얼굴 윤곽과 바디 근막의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 BB484의 특허 내용은요, 흉추를 서포트해주고, 그 다음에 등을 바르게 펴줘서 교정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특허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남자분들하고 차별화가 있는 게 저희들 여성들은 가슴 근육을 가지고 있죠. 한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노래 중에 꼬부랑 할머니가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근데 왜 그 꼬부랑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데 꼭 할머니만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남성보다 여성들이 척추의 휘어짐, 그다음에 흉곽의 붕괴가 더 심해지면서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많이 생겼다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비비484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아이는 3in1의 역할을 합니다. 브라의 기능과 니퍼, 흉추를 세워주는 니퍼, 그 다음에 숄더에 어깨를 바르게 맞춰주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안의 조직을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안의 조직이 면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의 유방외과의 햄톤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부드러운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밤에 수면을 취하게 되면 이 가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가슴 수술을 하고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밤에 수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밤에 이 비비484를 착용을 하고 주무시는 것도 이 가슴 성형을 하는 것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 어, 이제 우리 그 BB484의 색상을 보면 컬러가 이 스킨 색깔이 있고 또한 블랙 색깔이 있죠. 이 색깔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기능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스킨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안에 있는 조직이 좀 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되어 있어서 위를 보호하고 비위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 칼라 테라피가 숨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밤에 이런 조금 더 소프트한 스킨 색깔의 우리 BB484를 착용하고 주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또 부분에 있어서 BB484에 이 기둥과 같이 생겨 있는 요렇게 8개의 기둥이 있죠. 잠시만요. 네, 요렇게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흉곽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흉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비비484 위에 정삼각형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최고의 바스트, 베스트 바스트를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가슴선을 만들어주는 모양인데요. 쇄골 위에 있는 이 쇄골과 유두의 길이가 18cm에서 20cm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흉골과 유두의 간격.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흉골과 유두의 연결 거리가 20cm에서 22cm가 되어야 되고요. 양쪽 유두의 거리가 18cm에서 22cm의 간격을 했을 때에 최고의 바스트 오브 아, 베스트 오브 이거 마스터가 너무 된다는 좋은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아. 처음에 이 아, BB484를
착용했을 때에 굉장히 답답하고, 내 가슴이 턱 밑에 올라와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슴이 처져 있다는 것은 노폐물이 그만큼 쌓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가슴이 처져요.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가슴이 다 처지는 건 아니고요. 많이 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 목욕탕에서 보시면은 가슴 미풀이 아주 그냥 배 위에 올려져 있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늘어져 있는 거는 이 유방 조직 안에 있는 쿠퍼인대가 벌써 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늘어나 있거나 또는 그 인대가 끊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자의 가슴은 절대로 처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BB484에 이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기둥들이 딱 받쳐져서 수호신처럼 딱 받쳐줘서 내 가슴의 흉곽을 위로 들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편에 있는 부분은요, 일반의 브라의 끈들은 이렇게 화면 끈으로 좀 되어 있어서 바꿔주세요. 견갑골이 견갑골이 이렇게 뒤로 벌어져 화면을 있는 좀 윙 바꿔, PPT가, 스카플라가 네? PPT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안 움직여요? 네, 지금도 안 움직이나요? 네. 아, 그러면 잠시만. 지금은 어떤가요? 보이시나요? 바꾸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줌이 미숙해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브라의 끈이 뒤로 옆으로 벌어져 있게 되면 어깨에 있는 견갑이 벌어지면서 윙스카플라라고 그래서 이 안에 날개 쭉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BB484가 흉곽의 후면 있는 부분들을 크로스 시켜서 정확하게 견갑골을 안으로 모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요 BB484의 스킨 색깔이 아닌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지만 오늘 제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뒤에 있는 이 삼각형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쪽에 있는 여성들의 가슴 무게를 뒤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고정해주는 틀로 잡아져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등배에 있는 근육 중에 등 천층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승모근이라는 라인하고요. 또 아랫부분에 있는 등배의 광배근이라는 라인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만나는 부위입니다.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견갑골 흉추 7번에서 12번 레벨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횡격막이 오르고 내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이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확실하게 이 부분을 조정해 주면서 흉곽의 움직임을 다시 한 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앞쪽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 여성의 가슴 근육 중에 보시면은 왜 흉곽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하는가? 그래서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폐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흡연 때문에 폐암의 발생률이 많다고 하지만 그럼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인 여성의 경우에는 왜 폐암에 걸릴까요? 물론 우리가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오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흉곽의 움직임의 제한 때문에 폐암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흉곽은 움직임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성의 가슴골이 단축되어 있으면 심장과
폐가 있는 이 부분의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흉곽이 움직여지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가슴을 아까 우리 BB484의 기둥들이 세워주고 그 세워준 기둥 위에 흉곽이 바르게 정렬이 되게 되면요. 이렇게 유방 조직을 통해서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안쪽, 가슴 안쪽으로는 유방 안으로 가서 흉부에 있는 흉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흉선으로 모아서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가슴 유선 안쪽 아래에는 횡격막 아래로 가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또 유방의 가쪽에 바깥쪽에는요, 애가라고 말하는 겨드랑이 림프절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가슴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흉곽이 바르게 정렬되는데 도와주는 우리 BB484가 얼마나 여성들의 가슴 건강을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 가슴 근육을 뽕긋하고 아름다운 가슴선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이 가슴 유방 조직 안에는 쿠퍼인대라는 조직이 있어서요. 탄력과 이 지방이 잘 모아져서 아름다운 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있는 근막을 지나서 심부 근막까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쿠퍼인대가 손상되는 최고의 원인은 갑자기 급격한 다이어트를 했다거나 또는 뭐 노화가 있다거나 근데 이 노화도 그냥 우리가 뭐 늙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뭐 이제 호르몬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 임신 때문인 거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유방 조직이 커지죠. 그러다가 다시 출산 이후에 이제 모유 수유가 끝나고 나면 다시 유방 조직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부풀어져 있는 풍선을 바람을 뺐다가 다시 불었다가 그러면 그 조직 자체가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퍼인대의 손상 때문에 가슴이 늘어지거나 탄력이 저하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조직이 끊어지거나 늘어지면 유방이 하수, 저 밑에 배꼽까지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죠. 네, 그런 조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밤에 BB484를 착용하고 주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청소년기에 이 유방 조직이 생성되는 그 나이 시기에 그렇게 착용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가슴과 연결돼 있는 성형적인 부분들인데요. 얼굴에 있어서 목주름과 관련이 있는 게 광경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거의 피부 조직과도 비슷한데요. 만약에 내가 목에 목주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그런데 이 목주름이 세로로 있느냐, 가로로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근막의 층이 틀립니다. 그리고 목을 잡고 있는 근막은요,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천층에 있는 근육이 이 광경근이에요. 이 광경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턱 밑에서부터 목을 지나서 쇄골, 밑에 흉곽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의 흉곽이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됐고 이렇게 숙여져 있는 가슴골을 하고 있다면 내 입꼬리가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가슴을 반듯하게 세워주고 어깨를 반듯하게 펴주는 우리 비비484를 입게 된다면 목주름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경근은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면 복부, 상복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저와 함께 한번 나의 목주름 상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디를 먼저 만져보시느냐? 가슴을 펴고 목을 뒤로 제쳐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 광경근이
많이 단축되었을 때는 목이 뒤로 넘어가는 게 조금은 제한되어 있거나 목을 뒤로 넘기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디를 잡고 만져보시느냐면 나의 앞쪽에 있는 이제 목의 중심축에서 배꼽하고 가운데 있는 중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자, 여기 명치와 배꼽 가운데를 딱 상복부를 두 손으로 꽉 잡으시고 목을 뒤로 제쳐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지금 이렇게 견인해서 할 때보다 아까 그냥 뭐 고개를 뒤로 젖히실 때보다 지금 앞쪽에 있는 상복부를 잡고 넘기기가 훨씬 편안하시죠? 자, 이 말은 내 앞에 흉부의 근육이 복부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를 내밀고 있다. 또는 배를 어깨를 숙여져 있다. 나는 배가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앞쪽에 있는 얼굴이 주름이 지거나 목주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복부의 근막이 목주름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흉곽이 무너지는 것도 목주름을 만들고요. 입꼬리가 처지는 것도 복부 근막, 흉부 근막이 이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복부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그다음 흉곽을 제자리에 중립 상태에 놓게 만드는 우리 비비484를 여자분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남자분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비484가 있는데 그런데 남자분들도 만약에 흉곽의 붕괴가 심하다. 그러면은 뭐 밤에 주무실 때라도 착용을 하시는 거를 권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앞쪽에 있는 흉곽에 있는 내용인데요. 밑에 있는 복부 근막이 위에 있는 목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의 흉곽, 폐를 감싸고 있는 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슴 내 근육 안에는 세 개의 층의 근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만약에 흉통이 느껴진다. 이거는 폐의 사인입니다. 먼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에 기관지를 통해서 이 폐의 공기 주머니에 폐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우폐의 공기가 아랫부분부터 채워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암이나 폐의 병증을 보면은 우폐의 병증이 많이 나타나고 암도 우폐 쪽에 암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내가 그 늑간이 있는 데가 결린다? 이거는 폐의 사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왼쪽에 늑간이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이 부분은요, 간의 기능으로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는요, 간은 오른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간은요, 저 간 큰 놈. 간은 큰 장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지만 그 축이 거의 왼쪽 횡격막 끝나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축을, 꼭지점을 거기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큰 부분에 오른쪽에 간이 있지만 이 오른쪽의 간의 제한성 때문에 병증의 증상은 왼쪽에서 사인이 와요. 그래서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 콕콕 찌른다, 또는 여기가 딱딱하다, 또는 지방 조직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병증이 오기 전에 사인이 오면 빨리 가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감비울결, 간이 이렇게 딱딱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간경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가슴 조직에 지방을 만져보는데 왼쪽에서는 지방보다 오른쪽에 내가 지방 조직이 셀룰라이트가 더 많이 만져진다. 그런 부분들은 지방간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지방간,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또,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또는 나쁜 기름을 많이 먹어서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또는, 나는 술을 먹지 않는데 왜 지방간이 있지? 이런 분도 있고요. 나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지방간이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끼었다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흉곽, 이 흉곽의 움직임의 제한 때문에 오는 부분으로서 간이 움직임을 하지 않으니까 간의 흉곽의 움직임이 제한되면 간이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언제 내 간이 상하면 안 되니까 내 간에다가 지방을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른 체형인데 지방간이 있다 또는 고지혈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횡격막의 운동성, 흉곽의 움직임이 안 되니까 대흉근이나 흉곽의 움직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호흡에 신경을 써주시고, 더 기회가 되시면 우리 BB484와 또 SM880을 입으면 착용하시면서 흉곽을 열어주고 호흡을 하는 거에 제한적인 요소들을 배제시키게 되면 훨씬 흉곽이 잘 움직여지겠죠. 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기발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금방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광경근은요, 목에 이렇게 세로의 주름이 있는데요. 예, 제일 천층에 있으면서, 제일 그 광경근을 걷어내고 나면 지금 보이는 흉쇄 유들근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여기가 두 개가 유착이 오면서 세로로 치는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목의 주름이 가로로 졌을 때에는 목의 근막층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어서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 상태가 좋지 않고 일자목인 사람들,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가로의 주름이 있고요. 이런 세로의 주름은 흉곽의 문제, 복부의 문제 때문에 세로의 주름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슴 조직은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삼각근이라는 근육이고요. 흉부의 근육이 쇄골과 여기 앞에 있는 흉골을 딱 잡고 밑에까지 하부 늑골까지 크게 있는 아이가 대흉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밑에 소흉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소흉근의 제한 때문에 오는 부분들의 병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간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서 초창기 때 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맞고 나서 심근염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연령대를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고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때에도 이 흉곽의 움직임과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목과 어깨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이 등 뒤쪽에 있는 판상근이라는 근육 레벨이 흉추 3번에서 6번 있는 어, 부분이 있어요. 경판상근이 있는 그 부분이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그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서 내 안쪽에 있는 심장 근막을 막 박동시키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만약에 바깥에 근육의 문제가 병증이 오면 굳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이렇게 병증이 온다면 내장기적으로 오는 문제들은 빨리 움직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거나 쓸데없이 더 많이 움직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의 제한 때문에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소윤근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의 제한 때문에 소흉근의 단축이 오고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을 제한시켜서 심근막이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코로나19 때 우리 슬리밍고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착용을 했더라면 심근막이 오는 부분들을 훨씬 더 개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장에 쌓인
또는 협심증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꼭 우리 슬리밍고의 BB484와 SM880을 권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흉곽이 세워지고 그 기둥 위에 가슴 흉곽의 레벨이 정렬돼서 바르게 얹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정확하게 척추와 흉곽이 바르게 정렬돼서 중립 상태로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중립 상태로 잘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호흡에 연관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흉추에 가지런한 정렬이 우리 호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 흉곽의 위치가 팔뿐만 아니고 머리, 목, 허리, 또는 어깨의 견갑골에도 안정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전근개, 어깨에 통증이 있다,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이런 부분도 이 흉곽의 붕괴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흉곽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먼저는 대흉근과 소흉근이 굉장히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칭, 우리가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을 하고 흉곽의 운동을 잘 해주면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 횡격막이나 흉곽이 열리는 스트레칭은요. 이렇게 벽을 잡고 푸시업을 하는 것보다는 특히나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또는 뭐 우리가 바깥에 야외에 나갔을 때는 그 철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둥을 잡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기둥을 잡고 양쪽에 팔을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앞쪽에 있는 흉부의 근막을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운동이라는 거는 빠르게 움직임을 하는 것보다 천천히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각도가 가운데 또는 팔을 내가 위로 조금 더 올렸을 때의 각도 또는 내렸을 때의 각도에 따라서 안의 흉부의 근육이 또 다르게 움직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운데에서 천천히 내 흉곽이 열리게끔 스트레칭을 하시고 위쪽으로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스트레칭을 하시고 또는 또 팔을 아래로 내려서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가슴을 펴는 동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흉부에 관련돼 있는 가슴 조직과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요. 이 BB484가 우리 몸의 근막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의 얼굴에 있어서는 밑에 있는 화관, 턱, 목주름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 BB484 착용하시고요. 아름다워지시고 건강해지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태호 대표님이 이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비비사팔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전문성 있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차지연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채팅으로 또 여러분들의 감동과 느끼신 점들을 남겨주시면 준비하신 또 우리 차 마스터님께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아, 알았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스쿼트 타임입니다. 스쿼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해 주시고요. 네, 스쿼트 하니까 카메라를 꺼시는 분들도 제가 방금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고요.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반드시 하시는 분들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55개 하실 거고요. 11번씩 5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1개 첫 번째 먼저 가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섯, 여섯, 일곱,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세트. 하나, 11개 집중. 둘, 코어 세우고. 셋, 몸이 굽어지면 앞으로 숙여지면 안 됩니다. 다섯, 너무 많이 앉으시지 마시고, 앉으실 수 있으실 만큼.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 힘. 여섯, 일어날 때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일곱, 올라오면서 후. 여덟, 호흡. 열, 네 번째 11개 갑니다. 하나, 둘, 지금부터 운동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덟, 아홉, 긴장을 계속 유지. 열, 마지막 11개. 하나, 둘, 셋, 코어 힘. 넷, 다섯, 후. 일곱, 4개 남았습니다. 여덟, 아홉, 2개. 열, 마지막. 하나, 오케이. 자, 박수로 오늘도 55개를 하신 여러분들 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요. 자, 심호흡 하겠습니다. 현재 120명, 실시간 참여 중에 계십니다. 예, 힘들지만 기분이 좋으시죠? 예, 맞습니다. 자, 337책을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표현나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에 동참하실 새로운 도전자분들의 도전 기다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천,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대전에서 첫 번째 3월 들어서 비전 창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새로운 장소에서 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얻어주셨고 또 창업의 의지, 또 창직의 의지를 북돋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전남 광양에서 진행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있는 바른 자세가 얼마나 기본이 되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창업이든 창직이든 누군가에게 이 일 자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코드 교육 일정도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좋습니다. 도파민이 지금 뿜뿜한 상태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37책 프로젝트는 1부 바르게 건강하고 그 다음에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 라는 테마로 진행하고 있고요. 12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엄태후고요. 오늘은 계속 자기 경영 98번째.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산의 인력은 송명신 언행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어리석더라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총명하더라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타인에게는 항상 관대해도 우리 자신에게는 또 엄격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누군가로부터의 용서를 받고 살고 있다라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보다는 좀 타인에게 관대한 마음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된다라는 것은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알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가슴에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 이 30cm밖에 안 되는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시면서 다 아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런 내용은 압니다. 근데 막상 내 입장이 되면 네가 내 입장 되어 봐라. 우리는 대개 이런 변명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변명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현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로 알려져 있지만 작전 이상의 얘기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구나가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세월의 풍파를 맞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꿈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한 시간이 언제였던가라는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남겨진 채 우리는 꿈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럼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기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잠잘 때 무의식적으로 꾸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 행동의 실체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삶을 그려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꿈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표에 시간이 들어가면 계획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우리는 꿈을 그냥 꾸지 않고 꿈을 꾸는 것은 자유이지만 꿈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가 꿀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그냥 꿈으로만 남기지 말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은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이루어뒀던 그런 꿈들을 다시 내 가슴 속에서 또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무서운 시대, 급변하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부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루하루 다시 꿈을 끄집어내고 또 그 꿈을 향해서 우리들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정진해 나갈 때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겠죠. 지금 시대가 왜 어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토록 이렇게 폐륜이 만연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많은 계산이 필요해지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런 시대상이 우리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런 시대의 흐름에만 쫓겨다니고 흔들리는 바람의 등불같이, 바람의 연같이 그렇게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각자의 주체를 가지고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 나갈 때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수 있고 또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귀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발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목표를 몇 번이나 집중해서 보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냥 흘리고 다니는 거죠. 어제 우리가 그 연봉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누구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다 평등하게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원을 쓰고 있는가? 그럼 시간을 잘 쓰려고 하면 시간을 계획적으로 써야 되죠. 그럼 그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계획에는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날 뭘 한다고 시간을 쓸까? 몇 시에는 뭘 하는 건가? 몇 시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한다면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수반이 되면 그건 목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목표를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가? 그건 이제 집중력이라고 부르죠. 결국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흐트러뜨려지게 되면 우리 하루에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또 우리의 집중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수많은 스팸 메시지들, 또 수많은 광고들, 또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마주하는 그런 정보들. 그래서 뭐 정보의 과부하, 정보의 홍수라는 얘기로 우리 시대상을 표현을 합니다. 결국 내 집중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만큼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 목표에 온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드 마일렛은 이 목표는 단순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인가? 추진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더 가해지는 뒷받침되는 이제 힘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동력이 확보되는 목표인가?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목표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인가? 이것으로 한번 구분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 더 변화하고 정진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그게 오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러면 나를 성장하고 보존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각자가 추구하는 바, 각자의 가치를 이제 찾아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그래서 둘째는 이 목표가 삶의 전반을, 나의 삶 어떤 전반적인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인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몇 가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려고 하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지, 또 그 속에서 통찰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앞서간 사람들의 메시지들을 바탕으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색을 하기 위해서 저는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권의 책을 이제 정하고 그 책들을 읽기 위한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에게는 독서 목표 리스트예요. 큰 동그라미로 책을 감싸고 있는 것은 제가 이미 읽은 책이고, 절반의 동그라미로 책을 감싸고 있는 것은 지금 읽고 있는 진행 중인 책들입니다. 그럼 지금이 아직 3월 달인데 저는 3권의 책과 3권의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4권의 책을 더 읽게 되면 저는 상반기에 읽어야 될 책을 다 읽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책들이 저는 3권이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한 15권에서 18권 정도의 책을 읽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눈에 목표를 보이게 두고 매일매일 어디까지 읽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잘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수없이 들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목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봤더니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제가 대학교 중퇴로 나와요. 따지고 보면 고졸이죠. 고졸인데 이런 회사를 경영해야 되고 앞으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야 되는 회사를 끌어가고 있는 그런 수장으로서 제 나름의 책임감과 제 나름의 부담감과 그리고 제 나름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제가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고민한 결과 저는 독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계속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독서가 그렇게 중요한 목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책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의 기본은 독서였다라는 것이었고 저는 그대로 따라할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에 부합되는 과정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제거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실천을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게 제 목표이고 그것이 저를 변화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해요. 오늘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바라보면서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제가 나태해지고 슬리밍고라는 회사의 그래도 대표인데 내가 바른 자세여야 되고 건강한 몸이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몸이어야 되지 않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슬리밍고 대표구나. 저 사람을 보면 슬리밍고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는 저 롤모델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저 몸을 보고 바로 운동화끈과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저 몸을 보면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 명확한 동기가 생깁니다. 저 몸이 1년 뒤에 내 몸이라는 사실이 저를 가슴 뛰게 만들고 흥분시킵니다. 저 멋진 얼굴은 되질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저 몸은 내 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억지로라도 그리고 계속적으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니까 제 할 일이 생기고 해야만 되는 이유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라면과 밀가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비건 라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건 라면조차도 주 최대 2회까지만 먹는 걸로 제한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출장을 오게 되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저 라면을 자꾸 보게 되니까 먹게 되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안 먹는 환경이 되어서 안 먹고요. 또 물을 2리터 정도를 충실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평균적으로 한 4-5잔을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3잔 이내로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저렇게 바나나 주스를 갈아서 이 생생한 과일로 주스를 몸에 먹는 그런 행동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기 때문에 제가 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목표는 보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목표는 내가 어떤 관역에 팔을 맞춰야 되는지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디로 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까닭에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편적인 일상생활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제 나름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매일매일 보이는 목록으로 또는 이미지나 형상으로 구체화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에드 마일렛은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목표와 연결된 설득력 있는 동기부여와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목표에 연결된 이 설득력 있는 이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러려고 하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내 감정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정말 해야 되는 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걸 구체화시키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부류들과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가슴 뛰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의 감정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정,
기분이 안 좋다라는 감정 대신 해야만 되는 중요한 감정에 더 무게를 실었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은 목표를 달성해서 꿈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꿈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이제 족속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아직 남아있는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최고의 수훈장이고 그의 나이가 거의 80에 다다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성경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갈렙이 본인은 최고의 땅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을 입장이 됐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그 80의 노인이 다시 한번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꿈에는 나이가 없구나. 내가 꿈을 잃는 순간 늙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80의 갈렙이 다시 한번 자기가 꿈꿨던 약속했던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나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 그런 것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그걸 추구하고 가슴이 뛴다면 우리는 오늘 걸어야만 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꿈이 중요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슴 뛰는 그런 꿈과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힘차고 도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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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